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4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안정호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Hôm nay xin mời các bạn sẽ học một cái bài mà được nhiều người rất là quan tâm, đó là bài việc làm. 선생님, 한국에는 어떤 직장이 인기가 있나요? 네, 한국에서는 요즘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가 하면 뭐 꼭 안정적이진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베트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베트남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들에서 도전해 보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은 제9과 직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게 어떨까요? Vâng, các bạn đã sẵn sàng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bắt đầu với cái bài là việc làm các bạn nhé. 네, 그럼 먼저 직장 생활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입사입니다. 입사, 동사는 입사하다 사용을 하죠. 입사하다는 처음 회사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죠. 회사에 들어가다. 그래서 처음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입사, 동사로는 입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입사한 후에 이제 우리가 회사 안에서 점점 위치가 높아지지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명사로 승진, 그리고 동사로 승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뭐스로 승진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 보면 이제 회사를 그만두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두다는 이제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더 이상 다니지 않다. 그것이 회사를 그만두다죠.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다. 그리고 다니던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가다. 그것을 회사를 옮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다. 그것을 회사를 옮기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한 단어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출퇴근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근 그리고 퇴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근하다입니다. 출근하다는 회사에 가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회사에 가다. 그리고 퇴근은 회사에서 집에 가다. 그래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런 단어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동사로는 출근하다, 퇴근하다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것도 합쳐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근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늦게 출근하다. 그것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각, 또 지각하다라고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아, 오늘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 결근은 무엇입니까? 회사에 가야 하는데 회사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가지 않다. 그것이 바로 결근, 동사로는 결근하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출근, 퇴근, 그리고 지각, 결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연봉과 월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고 매달 받는 돈을 우리는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달 받는 돈. 그래서 내 친구는 월급이 많은데 저는 월급이 적어요. 월급이 많다, 적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지만 그것이 1년 동안 모이면 무엇이 됩니까? 연봉이 됩니다. 연봉은 내가 1년 동안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봉이 높은 직장이 많아요. 요즘에는 연봉이 낮더라도 안정적인 직장이 인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연봉이 높다, 연봉이 낮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을 우리는 연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았고요. 네, 다음으로는 회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들의 종류가 있지요. 네, 이 중에서 우리는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큰 회사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큰 회사인데 그 큰 회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가 큰 회사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본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통 직원의 수가 한 500명 이상 한 500명 이상 되는 회사를 우리는 네, 대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그래서 대기업. 자, 그것과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중소기업인데요. 중소, 중간, 또 작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기업보다는 작은, 그래서 자본이나 직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작은 기업. 그래서 뭐 최근에는 경제를 살리려면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다라는 표현을 뉴스 같은 데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회사의 종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그리고 부서에 대한 단어들인데요. 이것은 회사에 있는 여러 가지 부서입니다. 한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트죠, 파트. 네, 그런데 뭐 이런 파트들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이름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직급입니다. 직급이라는 것은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사람의 일정한 위치죠, 위치. 그리고 일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아마 차례대로 이렇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원, 처음에 회사에 들어가면 사원이죠. 그다음에 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뭐 회장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회사마다 이 직급의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계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주임이라든지 뭐 이런 여기에는 없는 그런 직급이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스트레스에 대한 어휘를 공부할 텐데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휘는 좀 중요하니까요. 잘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일이 너무 많거나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 보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동으로 사용을 하죠.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쌓다가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풀다는 이제 없애다죠.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들은 잠을 많이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아니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해요. 스트레스를 풀다가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네,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배운 어휘와 표현을 가지고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cái từ vựng mà chúng ta vừa học xong để thực hiện cái việc mà luyện tập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chúng ta sẽ dùng cái từ vựng, một cái cụm từ là 회사를 옮기다, là chuyển đổi công ty.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là việc chuyển công ty thường xuyên sẽ ảnh hưởng không tốt đến cuộc sống. 회사를 자주 옮기는 것이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것이 cái việc mà chuyển đổi 자주, thường xuyên thì sẽ ảnh hưởng không tốt đến cuộc sống. Rồi, tiếp theo nữa thì chúng ta sẽ là đặt câu với cái chữ là 대기업 và 중소기업. Các bạn nhớ là 대 nè, 대 là lớn đúng không? 대기업.
Trung số là vừa và nhỏ, những cái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Ở Hàn Quốc số lượng công ty vừa và nhỏ rất nhiều, trong đó số lượng công ty lớn không nhiều lắm. Công ty nhỏ thì nhiều, nhưng mà trong đó thì cái số lượng công ty lớn lại không nhiều lắm. chúng ta 한국에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은 반면에 대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Thì các bạn sẽ có thể do đọc báo hay là các bạn nghe xem tin tức thì các bạn sẽ thấy cái chữ 대기업 và 중소기업 xuất hiện rất là nhiều trong các cái báo chí của Hàn Quốc.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với cái cụm từ là 스트레스가 풀리다 là giải tỏa, 풀리다 là tháo gỡ, giải tỏa. Stress là cũng là ví dụ như một cái căng thẳng nào đó được giải tỏa ra. Sau khi đi chơi với bạn bè, những căng thẳng do công việc đã được giải tỏa. 친구들과 놀러 갔다 와서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 Nghĩa là trước đó thì chúng ta rất là căng thẳng về công việc, nhưng mà đi chơi với bạn về thì là công việc nó được cái căng thẳng nó được giải tỏa hết rồi. Thì trên đây là một số từ vựng mà chúng ta vừa học và chúng ta dùng nó để đặt câu. Tiếp theo sau đây xin mời các bạn tìm hiểu về phần ngữ pháp. Ngữ pháp đầu tiên trong bài này là 을뿐만 아니라. Ngữ pháp này thường thì nó đứng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Nó có nghĩa là không những mà còn, để diễn tả hai cái hành động gì đó, nó ngoài cái hành động số 1 còn thêm cái hành động số 2. Ví dụ như cô Luyến vừa đẹp vừa hiền, hay là cô Luyến vừa không những xấu mà còn dữ nữa chẳng hạn, thì hai cái hành động đó nó sẽ đi liên tục với nhau. Và các bạn sẽ thấy là cái cách sử dụng của nó, ví dụ như là 공부하다, với những cái động từ mà không có phụ âm cuối, bỏ chữ ta đi, không có phụ âm cuối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을뿐만 아니라, 공부할 뿐만 아니라. Nhưng mà trong trường hợp những cái động từ mà có phụ âm cuối như 먹다, khi chúng ta bỏ chữ ta đi là còn 먹, có phụ âm cuối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먹을 뿐만 아니라. Và ví dụ như trong trường hợp là danh từ thì chúng ta chỉ cần để danh từ và 뿐만 아니라, ví dụ như là 동생 뿐만 아니라. Tiếp theo thì sẽ mời các bạn xem phần giải thích ngữ pháp này qua những cái ví dụ của thầy An Jong-ho các bạn nhé. 선생님, 네. 예문을 좀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을뿐만 아니라라는 문법을 예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월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휴가도 길어요. 지금 우리 회사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회사의 좋은 점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선생님 어떤 게 나왔죠? 네, 하나는 월급이 많다. 그리고 하나는 휴가가 길다입니다. 네, 두 가지의 좋은 점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가지의 좋은 점, 월급이 많다, 많을 뿐만 아니라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을 뿐만 아니라가 되겠죠. 많을 뿐만 아니라 휴가도 길어요.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휴가가 길다, 이것이 휴가도 길어요. 이렇게 바꿔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장점 두 가지. 하나는 월급이 많아요. 휴가가 길어요. 월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휴가도 길어요. 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네, 선생님 다음 문장 보여주시겠어요? 자, 흐엉 씨는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네, 흐엉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흐엉 씨의 장점이 지금 두 가지. 흐엉 씨가 인기가 많은 이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어떤 장점이었죠, 선생님? 네, 하나는 얼굴이 예쁘다. 또 하나는 성격이 좋다. 흐엉 씨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장점 두 가지를 연결을 해줄 때 흐엉 씨는 얼굴이 예쁘다. 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성격이 좋다가 여기서 장점이기 때문에 성격도로 바뀌어서 이렇게 오게 되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흐엉 씨의 장점 두 가지를 얼굴이 예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좋아요. 이렇게 연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화문 예문을 한번 볼까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하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A 해주시겠어요? 네. 퐁씨, 이번 행사에 오실 거죠? 그럼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원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번 행사에 오는 사람 누구입니까? 네, 풍씨와 풍씨 부서원들 모두 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것이 지금 뿐만 아니라의 뿐이 여기에서는 조사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원들 모두, 그래서 저 플러스 풍씨의 부서원들 모두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선생님, 여기에서 부서원이라는 단어와 참석하다라는 단어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Busa원 thì thường với cái chữ won có nghĩa là nhân viên gì đó. Busa là một cái phòng ban, Busa원 là những cái nhân viên trong cái phòng ban đó. 참석하다 là tham gia. Thì như vậy thì ngoài tôi, không những tôi mà còn những cái thành viên trong cái phòng ban của tôi cũng sẽ tham gia nữa.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오는 사람은 풍씨, 그리고 풍씨의 부사원들 이렇게 모두 참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선생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Và tiếp theo sau đây thì chúng ta sẽ dùng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và chúng ta đặt câu thử các bạn nhé. Ví dụ như trong tiếng Việt có một cái câu là việc ngủ trưa một chút không những giúp nâng cao hiệu quả công việc vào buổi chiều mà còn giảm căng thẳng nữa. Thì câu này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tiếng Hàn Quốc là 낮잠을 조금 자는 것이 일의 효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Thì cái việc mà ngủ trưa thì không những là nó nâng cao cái hiệu quả của công việc mà nó còn giảm được cái căng thẳng trong công việc nữa. Thì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cái ngữ pháp là 을 뿐만 아니라. Bây giờ xin mời các bạn sang ngữ pháp tiếp theo các bạn nhé. Ngữ pháp tiếp theo là 가지고. Thì trong cái ngữ pháp này á, thì nó thường đứng sau động từ hoặc là tính từ và nó có hai nghĩa. Nghĩa thứ nhất là nói về một cái nguyên nhân nào đó, và nghĩa thứ hai á, với động từ thì thường là nghĩa thứ hai nó diễn tả một cái trình tự của một công việc nào đó. Và cái cách nó đặt, ví dụ như là 보다, động từ 보다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가지고, và hai chữ này đứng gần lại thì chúng ta có thể viết là 가지고. Và tiếp theo ví dụ như 쓰다 thì chúng ta sẽ cộng với lại 가지고, thì cái hai chữ này viết gọn lại thành 가지고. Và thứ ba, 읽다, nếu m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가지고, và kết hợp như thế này và viết cũng như thế này luôn. Và người ta có thể viết ngắn gọn lại 가지고 bằng là 갖고. Và bây giờ chúng ta sẽ xem phần ví dụ của thầy An Jong-ho để xem là nó có nghĩa gì các bạn nhé. 선생님, 네.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아어 가지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 일을 내일까지 해 가지고 오세요. 해 가지고 내일까지 일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의미로는 우리가 초급에서 공부한 해서 하고 같습니다. 이 일을 내일까지 해서 오세요. 그래서 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일, 내일까지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이런 두 가지 일을 지금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와 가지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와 가지고는 쓰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쓰기에서는 해설을 쓸 수 있고 말하기에서만 어와 가지고를 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 한번 볼까요? 네,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서류를 어떻게 할까요? 한 장씩 복사해가지고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복사해가지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사해요. 그 다음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복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과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역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를 순서대로 하세요. 그래서 순차의 의미의 어와 가지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복사해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네, 말하기에서는 우리가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네,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네, 의미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자, 요즘 업무가 많아가지고 아주 바빠요. 업무, 일이죠. 그렇죠?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많아가지고 우리가 초급에서 공부한 많아서 하고 같은 것입니다. 자, 요즘 왜 바빠요? 선생님 왜 바쁘죠? 업무가 많아서요.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유입니다. 요즘에 내가 바쁜 이유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와 서의 이유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역시 어와 가지고에서도 이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아주 바쁜 이유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바빠요. 그것을 연결해서 요즘 업무가 많아가지고 아주 바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역시 말하기에서만 사용한다는 사실을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선생님 좀 네. 읽어주시죠. 네. 왜 연락을 안 냈어요? 미안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죠, 저는? 너무 바빠서요. 그렇죠.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죠. 내가 연락하는 것을 잊어버린 이유는 바빠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바빠서로 네, 교체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순서의 의미, 두 가지 동사를 순서로 연결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이유를 말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루이엔 선생님과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cấu trúc ngữ pháp này,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Ví dụ như đầu tiên như thầy vừa nói là chúng ta sẽ đặt câu với cái trình tự, thứ tự là làm cái việc số 1 xong làm việc số 2. Bạn hãy điền vào tờ giấy đăng ký này rồi mang nộp trước ngày 30 tháng này nhé. 이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이번 달 30일 전까지 제출을 하세요. Cái hành động thứ nhất là phải điền vào tờ giấy này, 작성하다, điền vào một cái tờ giấy này. Xong rồi hành động thứ hai là đem nộp trước ngày 30 của tháng này,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작성해가지고. Và tiếp theo với cái nghĩa là nguyên nhân hoặc là lý do thì chúng ta sẽ có vì đường tối quá nên tôi không thể nhìn thấy có xe đậu ở phía trước, có xe đang đậu ở phía trước. Thì 길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앞에 서 있는 차가 안 보였습니다. Thì cái lý do thứ nhất là lý do tại sao mà người này không nhìn thấy có xe ở phía trước ạ? Vì đường quá tối phải không ạ? Như vậy thì 너무 어두워가지고 thì chúng ta sẽ nói về cái lý do của cái hành động này là do cái hành động ở trước, thì chúng ta sẽ dùng là 가지고.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hai ngữ pháp của bài này. Các bạn về nhà cố gắng là ứng dụng và đặt nhiều câu tiếng Việt để chúng ta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네, 오늘 보실 대화 영상은요, 유나 씨와 화 씨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 씨가 회사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화 씨와 유나 씨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힘들어 보여요, 화 씨가. 그 이유는 요즘 야근을 많이 해요. 야근, 밤에 일하는 것이 야근이죠. 그리고 일이 많아요. 내일은 출장도 가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세요? 출장 갔다 와서 하고, 그리고 오늘은 출장 준비도 좀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 씨와 유나 씨의 대화를 먼저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 씨, 힘들어 보여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일이 많아요? 네, 요즘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출장도 가야 하거든요.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이 일은 출장을 갔다 와서 해야겠어요. 출장 준비도 해야겠고요. 네, 대화문 영상 잘 보셨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을 저와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화 씨가 말합니다. 유나 씨가 말합니다. 화 씨, 요즘 힘들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보이다. 정말 힘든지 안 힘든지 잘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런 뜻이죠. 화 씨가 말해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해서 그래요. 어와 가지고 여기서 어서죠. 이유입니다. 이유. 요즘 야근을 밤에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일이 많아요? 네. 요즘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요즘 화씨가 힘든 이유죠.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출장도 가야 하거든요. 네. 일이 많고 출장도 가야 한다. 내일은. 그래서 여기 도를 사용했죠. 둘 다 힘든 이유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요. 출장도 가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출장을 가다가 아니라 출장도 가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출장도 가야 하거든요. 유나 씨가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겠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공감해주는 문법이죠. 겠어요. 뭐 재미있겠어요. 힘들겠어요. 뭐 신나겠어요. 겠어요입니다.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화씨가 말하죠. 이 일은 출장을 갔다 와서 해야겠어요. 출장 준비도 해야겠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하고 이 일은 출장을 갔다 와서 마무리하겠다. 네, 끝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출장 준비를 좀 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나 씨와 화 씨의 대화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대화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씨, 힘들어 보여요. 요즘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일이 많아요? 네, 요즘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일은 출장도 가야 하거든요. 일이 많아서 힘들겠어요. 이 일은 출장을 갔다 와서 해야겠어요. 출장 준비도 해야겠고요. 네, 그럼 이제 저와 상황을 바꿔서 말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바빠요. 그리고 일이 힘들어요.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르겠죠? 자,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어요. 회사를 옮기다. 아까 어휘 시간에 공부를 했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다. 네, 회사를 옮기다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일을 아직 잘 몰라요. 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여기서 어서는 빨리 라는 의미죠. 빨리 일을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빨리 사귀어야겠어요. 지금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빨리 사귀어야 하고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을 빨리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런 내용으로 저와 이제 대화문 만들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유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씨, 바빠 보여요. 일이 힘들어요. 일을 잘 몰라서 힘들겠어요. 네, 어떻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가 이야기를 했죠? 화씨 바빠 보여요 이야기했습니다. 화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겨서 그래요. 얼마 전에 회사를 옮겨서 바빠 보여요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유나씨가 일이 힘들어요. 회사를 옮긴 후에 그 옮긴 회사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씨가 자기가 요즘 힘든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을 을 뿐만 아니라 라는 문법으로 연결을 해야겠죠? 네, 일을 아직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주 힘들어요. 이야기합니다. 유나씨가 일을 잘 몰라서 힘들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화씨가 자기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일을 배워야겠어요. 빨리 일을 배워야겠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도 빨리 사귀어야겠고요 라고 두 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 보셨나요? 네, 오늘 만들어 본 대화문은
집에서 꼭 반복 연습 해보시기 바랍니다. Vâng, sau đây chúng ta sẽ đọc một bài đọc liên quan đến giấc ngủ trưa. Đây là một đề tài ai cũng quan tâm đúng không ạ? Nhưng mà ngủ trưa như thế nào cho tốt và cái hiệu quả của ngủ trưa như thế nào?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đọc số 3, trang 172 nhé. 늘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점심 식사 뒤에 졸음이 오는 것을 막히기 위해 커피를 마시거나 껌을 씹는다. 늘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những cái người mà những cái người mà đi làm á, nhân viên văn phòng, những người mà đi làm á, 늘 잠이 부족한, những cái người đi làm mà luôn luôn bị thiếu ngủ. 점심 식사 뒤에, sau khi mà ăn trưa xong á, 졸음이 오다, 졸음이 오다. 졸음이 오다 là 졸음 là nghĩa là một cái ngủ mà ngủ gật, chứ không phải là ngủ nằm ngủ say mà là ngủ gật. 졸음이 오다. 오는 것을 막다. 뭐뭐을 막다 là để chặn lại, để ngăn lại, thì dùng là 을을 막다 là để ngăn chặn lại cái giấc ngủ gật vào buổi trưa đó. Sau khi ăn trưa xong á thì 커피를 마시거나 uống cà phê hay là 껌을 씹는다 hoặc là nhai kẹo cao su, kẹo xuyên gôm á. 그러나 thường thì người ta làm như thế. 그러나 nhưng mà 이런 방법보다는, nhưng mà tốt hơn cái phương pháp này thì có là 잠깐 동안 ngủ 잠깐 동안 một chút xíu thôi, 잠깐 một chút xíu thôi. 낮잠을 자는 것이 피로를 줄여주고, nhưng mà 잠깐 동안 낮잠을 자는 것이, cái việc mà ngủ trưa một chút xíu thôi, 피로 là mệt mỏi, 줄이다 줄이다 là giảm mệt mỏi, làm 줄여주다 là làm cho giảm mệt mỏi. 일의 능률을 mình dịch là hiệu quả công việc hoặc là năng suất công việc. 높이다 là nâng cao, đúng không? Nâng cao cái hiệu quả công việc. 뿐만 아니라 không những là làm giảm mệt mỏi, nâng cao cái năng suất công việc, mà còn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한다, mà còn làm giảm những cái căng thẳng buổi chiều đó. 그렇다면, nếu mà nó tốt như vậy thì 그렇다면 낮잠은 어떻게 자는 것이 효율적일까? Như vậy thì ngủ trưa như thế nào là có hiệu quả? Bây giờ trên này người ta mới nói là tình trạng là những cái người mà đi làm á, hay bị ngủ gật vào buổi trưa và sau khi ăn trưa xong, và để mà ngăn chặn cái điều đó thì người ta uống cà phê hay là nhai kẹo xuyên gôm. Nhưng mà cái đó cũng không phải là phương pháp tốt, mà phải ngủ trưa một chút xíu. Thì ngủ trưa nó có 3 cái điểm lợi. Thứ nhất á, là làm giảm mệt mỏi nè, làm tăng cái năng suất lao động nè, cũng như là làm giảm cái căng thẳng. Nhưng mà đâu phải là tất cả mọi giấc ngủ trưa đều có hiệu quả, phải không ạ? Như vậy thì tiếp theo người ta sẽ giới thiệu là làm thế nào để có một cái làm thế nào để ngủ trưa cho một cách hiệu quả. 먼저, trước hết đó thì chúng ta 낮잠은 30분 이내. Thời gian thứ nhất là về thời gian ngủ trưa là trong vòng 30 phút thôi, là tốt. 그리고, và tiếp theo là gì? 가능한 편한 한 곳에서 자야 낮잠의 효율도 좋다. Nếu mà 가능한, nếu mà có thể 편한 한 곳에서, ngủ ở một cái nơi mà nó thoải mái á, 자야 phải cái điều kiện là phải như thế này thì mới có cái hiệu quả của cái giấc ngủ trưa.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책상에 자다, 엎드려 là nằm sấp xuống trên bàn để ngủ,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자면 허리도 아프고, nếu mà ngủ nằm úp trên bàn thì là đau lưng này, đúng không? 얼굴이 삐뚤어지다 là bị, dường như chúng ta nằm nó sẽ bị nghiêng về một phía như thế này, bị méo mặt đó các bạn. 따라서, do vậy nên là 가능하면, nếu mà được á, thì 편한 한 곳을 찾아,
tìm đến cái nơi mà thoải mái.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좋다. Nhưng là tốt nhất. Nếu mà được ngủ ở một cái nơi mà thoải mái thì tốt nhất. Nhưng mà ở công ty thì chắc chắn là không thể nào có được một cái chỗ thoải mái để mà ngủ, đúng không ạ? Như vậy thì thế là 그러나, nhưng mà 꼭 엎드려 자야 한다면, nhưng mà ví dụ như ở công ty bây giờ không có cái chỗ thoải mái để chúng ta ngủ thì phải nhất định là phải ngủ úp mặt trên bàn á, thì cushion là một cái gối, một cái nệm gì đó để kê cái mặt á. 등을 얼굴에 받치다 là kê xuống. 최대한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구부러지다 là cong vẹo, 않게, 뭐뭐 하지 않게 해주다 là làm cho không bị cái gì đó. 주는 것이 좋다. 또한, rồi thứ nhất là phải kê một cái gối hoặc là một cái nệm gì đó, rồi để xong rồi sau đó làm cho cái lưng nó không có bị cong. Và tiếp theo thứ hai nữa là 또한, sau đó thì thêm nữa đó, 자고 일어나서는, sau khi ngủ dậy, 목과 어깨 부분을, 목 là cái phần cổ và phần vai, stretching là chúng ta vận động, tập thể dục, kéo căng cơ ra, kéo căng người ra. 해주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Và các bác sĩ thì bình thường đó là các bác sĩ khuyên rằng sau khi ngủ dậy thì chúng ta nên vận động để kéo căng phần cổ và phần vai. Thì các bạn có thấy bài này thú vị không ạ? Về nhà sau này chúng ta nếu mà có đi làm hoặc là chúng ta đi học và chúng ta cần phải ngủ trưa thì chúng ta nên nhớ những cái lời mà bác sĩ vừa dặn để có một cái giấc ngủ trưa thật là thoải mái các bạn nhé. 네, 오늘은 자기가 다니고 싶은 회사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볼 글은 뭔가 하면요, 무역회사입니다. 다니고 싶은 회사의 종류는 무역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무역회사에 다니고 싶은 이유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했다. 이 사람이 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했군요. 네, 그래서 대학에서 무역학을 공부했고, 그래서 나의 전공을 살리고 싶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내가 사회에서 이용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전공을 살리고 싶다. 그 이유고요. 그 다음 무역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무역회사에서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역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자, 이 필요한 능력은 다니고 싶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고 싶은 회사의 종류에 맞는 거기에 필요한 능력, 그것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무역학 전공에 대한 지식은 대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나는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 이것도 역시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 거기에서 필요한 능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준비하고 있는 일,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은 다음 달에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 네,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볼 계획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추후에는 나는 장래 희망. 추후에는 나는 무역회사를 차리고 싶다. 네, 제일 마지막에 무역회사를 차리고 싶다 하는 장래 희망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써주는데요. 뭐 이것에 필요한 뭐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이야기를 써주는 것도 네, 이 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내용으로 작문을 하였을 때 어떤 글이 되는지 보면서 오늘 쓰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띠. 한국에는 각 동물을 상징하는 12가지 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자신이 태어난 해에 상징되는 동물에 따라 자신의 띠를 갖게 되고 그 띠에 해당되는 동물의 성질과 어울리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쥐띠는 영리하고 욕심이 많아서 부자가 될 운이 있고, 소띠는
참을성이 많고 성실하지만 둔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운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띠는 용감하지만 성격이 거칠고 고집이 세며 토끼띠는 똑똑하지만 겁이 많고 용띠는 강하고 활동적이라서 크게 성공할 운이라고 합니다. 뱀띠는 현명하지만 성격이 차갑고 말띠는 활발하지만 고집이 세서 혼자 일하기 좋은 운을 갖고 있으며 양띠는 순하지만 게으르고 닭띠는 부지런하지만 성격이 거칠어서 삶이 조용하지 않은 운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똑똑하지만 성실하지 않다고 하며 개띠는 충성스럽지만 주인이 되지 못하는 운이고 돼지띠는 욕심이 많고 게으르지만 편안한 삶을 살 운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띠에서 여러분의 띠는 무엇인가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xong nội dung của bài chính nói về việc làm. Thì trong bài này chúng ta đã học những cái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chỗ làm, loại hình công ty, các phòng ban cũng như là sự căng thẳng trong công việc. Ngoài ra thì chúng ta còn được học ngữ pháp Momo ulpunman anida là không những mà còn, và ngữ pháp 가지고. Các bạn nhớ về nhà luyện tập các cái mẫu câu này trong cuộc sống các bạn nhé. 네. 이렇게 오늘은 제9과 직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어휘와 표현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싶은 직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